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집문을 닫는 바로 그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왜 그 말까지 했을까? 굳이 내 속사정까지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눈치를 보게 되는 자리에서 공기를 채우려다 결국 내 마음의 문을 너무 많이 열어버린 건 아닐까?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고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았는데 돌아서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답답함이 생깁니다. 웃기는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차가운 사람인가 보다. 나를 불편해하나 보다. 혹은 괜히 잘난 척하는 건가 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늘 분위기를 읽고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하는 관계 속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비싼 감정 관리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우리 자신의 불안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말하고 나서 후회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건 단순히 입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서입니다. 대화 중에 잠깐 공기가 비면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정적을 위험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재미없다고 생각할까봐, 어색한 사람으로 볼까봐, 눈치 없다고 여길까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특히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압박이 큰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말이 점점 길어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사적인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회식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내 고민을 너무 많이 말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어색함을 깨려고 웃으며 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 편해집니다. 침묵이 사라졌고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혹은 혼자 누웠을 때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말했지? 저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괜히 약점을 보여준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수치심과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순간의 긴장을 피하려고 꺼낸 말이 나중에는 오래 남는 불안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생각 없이 말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가받고 싶지 않은 마음,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 겉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든 반응입니다. 그러니 늘 많이 말하는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경계가 아직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는 그 어색함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누군가가 말을 아끼면 먼저 거리를 느낍니다. 나를 불편해하나 보다, 마음을 열지 않나 보다,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늘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한번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 가볍게 꺼낸 말 한마디가 내일은 이미지가 되고 소문이 되고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안전한지,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용히 가늠합니다.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동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힘에 가깝습니다. 순간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급하게 꺼내놓지 않고 짧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더 긴 시간의 안정과 통제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 안에는 자기 인식과 메타인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말하고 싶은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나중에 나는 이 말을 괜찮아 할까를 스스로 점검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연애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 회사에 대한 속내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유독 많이 말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어렵고 가까워지기 힘든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오해와 뒷말, 감정적 후폭풍에 덜 휘말립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완벽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상처받기 싫고 이상하게 보이기 싫고 괜히 드러냈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말로 쏟아내기보다 스스로 관리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아무 상황에나 맡기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침묵의 밑바닥에는 종종 수치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일은 아직 아물지 않은 부분을 남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다치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마음의 약한 지점을 함부로 보여주는 순간 그 약함이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관계 안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벽이 아니라 갑옷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그 조용함을 답답하게 느끼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노력과 자기 품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아무 말이나 쏟아내며 주변을 흔드는 대신 스스로를 먼저 붙들어 매는 선택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불안 앞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갈립니다. 내면이 약해진 사람은 자기 불안을 밖으로 흘려보내려 합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편을 가르고 책임을 돌리며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쉽게 반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해명하지도 않으며 잠시 물러나 자기 안의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성숙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침묵은 분명 감정을 함부로 흩뿌리지 않으려는 절제이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괜한 시선을 받거나 이유 없이 평가당하거나 질투와 오해 속에 놓였을 때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날카로운 말로 맞서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상황을 봅니다. 그 침묵은 상대를 얕잡아 봐서가 아닙니다. 진심을 잘못된 곳에 두었다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본 사람의 신중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말하지 않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상처를 지나 겨우 지켜낸 마지막 품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침묵을 곧바로 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수가 적고 반응이 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분위기를 내가 망친 건가? 이런 생각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특히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관계 안에서는 상대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더 많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색함을 없애려고 설명을 덧붙이고 친해 보이려고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의 반응을 얻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열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빨리 드러내고 맙니다. 조용한 사람 앞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약점과 속사정을 먼저 내어놓는 것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침묵은 자동으로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 있고 아직 관계의 거리를 재고 있는 중일 수 있으며 원래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적다는 이유로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크게 웃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숙한 대화는 상대를 억지로 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속도를 지키고 상대도 상대의 속도를 지키게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이 끊겼다고 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방안을 말로 가득 채워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듣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태도가 더 안정된 인상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추측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를 계속 파고들수록 우리는 상대보다 자기 불안에 더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양보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급하게 벗겨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천천히 확인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먼저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낮은 반응을 내 존재의 점수표로 삼지 말고 대화를 적당한 온도에 두십시오. 아직 믿음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면 깊은 이야기를 아껴도 됩니다.
어색함을 조금 견디는 편이 나중에 후회할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에 필요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덜 자극적이고 덜 노출된 사람이 되는 회색 바위 전략입니다. 회색 바위 전략은 말 그대로 관계 속에서 회색 바위처럼 되는 태도입니다. 눈에 띄게 반짝이지도 않고 쉽게 자극을 주지도 않고 상대가 캐낼 만한 강한 감정 반응을 많이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과 정보를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경계 설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 내 사생활을 묻거나 약점을 떠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전략은 매우 현실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깊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냐는 말에 인생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바쁘지만 괜찮습니다. 정도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족 문제, 연애 문제, 돈 문제까지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친해진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말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색 바위처럼 대한다는 것은 대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고 감정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상대가 더 파고들 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얼굴이 굳어지거나 당황해서 말이 많아지면 상대는 그 지점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표정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짧고 평범하게 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색함을 조금 견디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자기 마음을 싸게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진심을 바로 말해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없는 진심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진심은 소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놓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시점에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회색 바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도 안전한 사람, 나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침묵을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씩 더 깊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신뢰가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예의 있게 얕은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모두가 나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질문할 수 있지만 누구나 나의 깊은 곳까지 들어올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의 양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대화 후 후회가 줄어듭니다. 집에 돌아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대신 내가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멈출지 선택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여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침묵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곧바로 거절이나 차가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그 침묵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감일 수 있고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막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아무데나 놓지 않으려는 감정의 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한 뒤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자책해온 사람도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관계 속에서 불안을 견디는 법, 어색함을 버티는 법, 그리고 자신을 더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침묵이 두려웠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실수가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관계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침묵 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반응이 적다고 해서 내 가치까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어디에서 마음을 열고 어디에서 나를 지킬지 더 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안심시켰다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늘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지친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함께 더 단단하고 더 조용하게 관계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